12강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자, 표준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일반형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문제 또 확인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y = a배의 x-알파, x-베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왜 이렇게 둬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꼭지점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1, 6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포물선이 자, y =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할 때 자, 10abc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꼭지점이 주어졌으니까 표준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을 이렇게 두면 되겠구나. A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 꼭지점은 알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쵸? 꼭지점이 마이너스 1,2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오직 A뿐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A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물선이 1, 6을 지난다 그랬죠? 자, 지난다 그러면 수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Y 대신에 6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자, 4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A1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Y =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 2를 더하니까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A값 냅시다. A값 1이고요. 그 다음 B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10ABC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 곱하기 1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나오니까 자, 답은 60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꼭지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표준형을 이용하면 포물선의 방정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 점을 지나는 축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축이 Y축에 평행하다 그 말은 이게 Y축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그려보면 대칭 축이 이렇게 Y축에 평행하다 그런 얘기예요. X축에 평행한 포물선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런데 이런 포물선이 아니라 자, 이렇게 축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이다라는 것을 자, 출제자가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세 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자, 화면을 한번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을 지난다 그러면은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두면 되겠다는 거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고 a 값과 b 값과 c를 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역시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해도 성립이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고요. y 대신에 자 2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등장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 그죠? y 대신에 6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6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그죠?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자 9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9 이렇게 되고요. 자, 2를 집어넣어 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요거 세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충분히 여러분 ABC 값 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선 1식과 2식에서 C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빼는 거예요.
1식에서 2식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빼줄게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주어진 식이 나오게 되죠. CC 떨어지면서 2B 이렇게 돼서 아하 B의 값이 마이너스 1로 완성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우리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립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6이죠. 연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A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 좋습니다. 그 다음에 4A 그대로 쓰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두 녀석을 연립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아래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말이죠. 3A는 6이 되죠. 그래서 A 값은 2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A 값 구했고 B 값 구했네요. C 값 내는 건 자 어디에도 좋습니다. 1식에 넣든 2식에 넣든 3식에 넣든 자 C 값 편안한데 넣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식에 넣을까요? 1식에 넣으면 A 값이 2니까 그 다음에 B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4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C의 값은 3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y 이퀄 2x제곱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정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세 번째 문제도 세 점을 지나고 축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런 경우니까 두 번째 문제처럼 일반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립방정식 풀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값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혹시 말이죠.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아닌가 확인해 보세요. 이거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시간을 훨씬 단축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원리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 바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근해 공식 쓰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근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뜻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x좌표 구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y 이퀄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물론 뭐 이렇게 써도 관계없고요.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써도 되죠. 이런 2차 함수와 자 x축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자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1이 돼 가지고 아래로 볼록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2차 함수와 자 x축과의 교점의 좌표, x축의 방정식 y코로 0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의 2차 방정식 생각해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2차 방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역시 근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설명 더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근은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 이퀄 제로, 요거 이퀄 제로 해서 근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자, y 이퀄로 자, 보세요. 2배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자, 이거랑 뭐 같은 거잖아요. 최고차가 2이기 때문에 이 포물선보다는 좀 더 슬림하죠. 그래서 요렇게 약간 슬림한 이참수, 그죠? 요 이참수와 자, x축과의 교점의 좌표도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1,3인 포물선은 자, 몇 개만 그려볼게요.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얼마든지 표현해 볼 수 있죠. 위로 볼록도 뭐 얼마든지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자,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이 A만 모르는 거지 이렇게 둘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0, 마이너스 3,0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수많은 포물선 중에서 3,24를 통과하는 포물선은 오로지 하나일 것이에요. 아래로 볼록일 것이라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위로 볼록이면 절대 3,24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려도 그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아래로 볼록일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을 자 이렇게 두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A값만 구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의 요 A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자 지나는 점이 뭐라고요? 3,24다 그랬으니까 자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4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A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6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2가 되지요. 그래서 말이죠. A 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은요. 자 y 코로 얼마입니까? 2배의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2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6 이런 이 참수를 그려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완벽하게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두면 되겠구나. 그죠? 이걸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풀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y a의 x-알파, x-베타를 이용하세요 하고 원리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건을 이용해서 세 점이죠. 세 점을 지나는 축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꼭지점은 쉽게 얻을 수 있고요. 10c 플러스 d 값도 역시 완벽하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두 군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2차 방정식에. 자,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 그런 뜻이죠. 벌써.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요. 알파, 베타는 5가 됨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도 살짝 알아보면 자 마이너스 5의 제곱해서 25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5 해서요. 자 20이 되죠. 그래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래서 말이죠. 알파와 베타는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구한 것은 살짝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세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포물선을 자 y=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 풀면 된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a, b, c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물선이 요 점을 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입을 하세요. 베타 그죠? A알파 제곱 그 다음 B알파 플러스 C 이것이 첫 번째 식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베타 알파를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알파 A 베타 제곱 그 다음에 B 베타 플러스 C 해서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고요. 그 다음 1호를 지난다 그랬으니까요. 5,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 해서 세 번째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쓰일 수 있는 식은 요 식뿐이에요. 미지수가 3개 ABC니까 ABC의 관계식이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1과 2를 이용해서 ABC의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되죠. 알파, 베타의 조건은 여기 있고요. 그럼 우선 1식과 2식을 더해서 활용을 해봐야 되죠. 자, 더하면
베타 더하기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배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 EC가 되겠군요. 그런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서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끌어낼 수 있는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25고요.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니까 15가 돼요. 이건 15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니까 말이에요. 여기 5, 그쵸? 그 다음에 15A, 그 다음에 5B, 그 다음 플러스 EC 해서 이걸 4식을 두고 ABC의 관계식이 2개가 나왔네요. 자, 하나만 더 만들어내면 되죠. 하나는요, 1식에서 2식을 빼보세요. 빼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A배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인데 요거 인수분해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해 잘 되시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CC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는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 양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는군요.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5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5A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를 5식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ABC에 관한 식 3개를 끌어냈으니까 ABC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 3식하고 4식을 연립을 시키세요. 3식에 2배 해가지고 이 4를 빼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C를 먼저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B에 관한 식이 나오고, 자, 그 식과 요거랑 연립시키면 AB부터 구해내고요. 그 다음에 C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시간 맞춰지는 대로 여러분이 손수 구해 보시고요. 자, 지명관계상 선생님은 구한 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A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C는 10이 나오니까 손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은요, y코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 되는군요. 그래서 말이죠, x-3 표준형으로 바꾸면 1이 되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3,1이 되니까 C와 D는 벌써 나와 있는 거죠. C 값이 3이고 D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출제자가 원한 10C 플러스 D의 값은 31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각계수의 관계, 그리고 오늘 배웠던 포물선 방정식 구하기에서 3점을 지난다. 자, y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용한다 라는 것을 응용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배운 내용은 평이했지만 자,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은 평이한 내용을 배웠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평이해도 되돌아볼 건 되돌아봐야 되겠죠.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야 합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기 첫 번째. 꼭지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표준형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점이 지난다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일반형을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A배의 X-알파, X-베타를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문제를 많이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13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강에서 다시 만나죠.